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여러분. 나이 들수록 거울 속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피부가 점점 메말라가고 예전처럼 탄력이 돌아오지 않아 속상했던 적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매일 같은 세안, 같은 보습을 하는데 왜 얼굴은 점점 지쳐만 갈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 피부가 진짜로 원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피부과 연구자로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찾아낸 단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시술이나 화장품 없이도 단 3주 만에 피부가 다시 살아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저 박민정 박사는 오랜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되찾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거울 속에서 예전의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거울 앞에 서면 한숨부터 나오는 아침이 있다. 얼굴에 남은 세월의 자국이 하루하루 더 깊어지는 듯하고 피부는 건조해서 당기며 아무리 화장을 해도 들뜨기만 한다. 예전엔 사진 찍자는 말이 반가웠지만 이제는 그 한마디가 괜히 두렵다. 사람을 만나면 웃는 대신 표정을 감추게 되고 예전의 자신감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린다. 나 또한 그랬다. 55살이 되던 어느 봄날 백화점 화장품 코너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거울 속 내 얼굴을 마주했을 때 나는 충격받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드러난 내 얼굴은 낯설었다. 주름은 생각보다 훨씬 깊었고 피부는 푸석푸석하게 메말라 있었다.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니 탄력이란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30년 넘게 피부를 연구해온 사람이 정작 자기 얼굴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나이를 탓했다. 그래, 세월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의문이 피어올랐다. 정말 나이 때문일까? 혹시 내가 매일같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온 습관들이 문제였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 나는 세안 방법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뜨거운 물로 얼굴을 씻고 거품이 잔뜩 나는 세안제를 사용하며 수건으로 세게 문질러 닦아내던 나의 습관이 떠올랐다. 깨끗해야 한다는 강박이 내 피부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국립보건연구원의 자료를 찾아보니 60살 이상 10명 중 9명이 잘못된 세안법 때문에 피부 노화를 앞당기고 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중 한 사람이었다. 나의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세안이었다. 그 깨달음 이후 나는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물의 온도부터 시작해 세안제, 수건을 드는 손끝의 힘까지 완전히 새로 배웠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피부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건조했던 볼이 부드러워지고 거칠던 피부결이 차츰 정돈되었다. 몇 주 후에는 거울 속 얼굴이 조금 더 환해진 듯 보였다. 2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나이가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 내 나이는 70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60 초반쯤으로 본다. 특별한 시술을 받은 적도 없고 값비싼 화장품을 쓴 적도 없다. 단지 세안법을 바꿨을 뿐이었다. 이 단순한 변화 하나가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피부는 나이를 따르지 않는다. 습관을 따른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단 한 가지 습관이 당신의 피부 나이를 결정한다. 나는 그 진실을 너무 늦게 알았지만 당신은 지금이라도 알 수 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 그 원인을 바꿔야 한다. 그때의 나는 절망 대신 결심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이제 나는 그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다. 당신의 아침이 더 이상 한숨으로 시작되지 않기를 바라며 나의 작은 깨달음이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피부가 늙는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대부분 매일 반복하는 잘못된 세안 습관이다. 뜨거운 물로 얼굴을 씻으면 모공이 열리고 노폐물이 빠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착각이다. 피부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뜨거운 물에 닿으면 그 단백질이 변성되어 탄력을 잃는다. 마치 달걀을 끓는 물에 넣었을 때 흰자가 굳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피부도 그렇게 굳어간다. 피부 표면에는 천연 보호막이 있다. 이는 기름막 형태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 같은 존재다. 하지만 뜨거운 물은 그 보호막을 녹여버리고 그 결과 피부 속에 수분이 증발한다. 수분이 빠져나간 피부는 갈라지고 건조해지며 잔주름이 깊은 주름으로 바뀐다. 그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먼지나 세균이 쉽게 침투해 염증과 트러블을 일으킨다. 서울대학교 피부과학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40도 이상의 물로 세안을 지속한 경우 피부 장벽 손상이 일반 세안보다 3배나 빠르게 진행된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장기적인 노화의 시작이다. 내 환자 중 조영숙 씨라는 분이 있었다. 그는 평생 깔끔한 성격으로 하루에 3번씩 뜨거운 물로 세수를 했다. 깨끗해야 한다는 강박에 비누를 문지르고 수건으로 세게 닦는 게 습관이었다. 하지만 60대 후반이 되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각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화장을 하면 들뜨고 피부가 따가워서 외출하기조차 두려워했다.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는 사진 찍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했다. 그때 나는 물의 온도를 낮추고 천연 재료로 세안하며 수건을 문지르지 않고 누르는 방식으로 바꾸라고 조언했다. 처음에는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 불안하다고 했지만 2주가 지나자 피부가 진정되고 붉은 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3주째에는 각질이 거의 없어졌고 화장이 고르게 발렸다. 1달 반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피부톤이 밝아지고 잔주름이 옅어졌으며 무엇보다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피부가 새로 태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 후로 나는 깨달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안이 단순히 얼굴을 닦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세안은 하루 중 피부를 가장 많이 상처 입히는 순간이기도 하다. 강한 세정력의 클렌저를 쓸수록 피부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벗겨진다. 거품이 풍성한 제품일수록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있고 이 성분은 피부에 유익한 유분까지 모두 제거한다. 겉으로는 뽀득하게 씻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보호막이 사라져버린 상태다. 한국피부과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한 세안제를 매일 사용한 그룹은 3개월 만에 피부 장벽 수치가 40% 이상 감소했고 반대로 순한 세안을 유지한 그룹은 오히려 장벽이 강화되었다고 한다. 결국 문제는 깨끗함이 아니라 과잉 청결이었다. 피부는 일정한 균형을 유지할 때 가장 건강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더 깨끗하게, 더 세게라는 생각으로 피부를 몰아붙인다. 세수 후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습관 또한 마찬가지다. 수건의 섬유는 현미경으로 보면 날카로운 뾰족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 얼굴을 문지르면 미세한 상처가 수천 개씩 생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상처들은 쌓이고 결국 잔주름과 색소 침착으로 이어진다. 특히 눈가와 입 주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는 더 취약하다. 피부 노화의 대부분은 이러한 작은 상처의 반복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 세안은 하루 중 가장 사소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다. 잘못된 습관 하나가 10년의 세월을 앞당기고 올바른 습관 하나가 10년의 젊음을 돌려준다. 나이보다 먼저 늙는 피부는 유전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다. 이제는 세안을 피부 관리의 시작이 아닌 피부 보호의 핵심으로 봐야 한다. 그 인식의 전환이 진짜 변화의 첫걸음이다. 피부를 되살리는 첫 번째 방법은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순수한 재료, 바로 꿀이다. 꿀은 단순한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을 채워 넣는 천연 보습제다. 꿀 속에는 아미노산과 비타민, 그리고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 성분들이 피부 속 깊이 스며들어 건조함을 막고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실험에 따르면 순수 벌꿀을 꾸준히 사용한 그룹은 석 달 뒤 주름 깊이가 30% 이상 감소하고 피부 수분량이 4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그만큼 꿀은 단순히 겉을 촉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부 속부터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꿀 세안은 복잡하지 않다. 우선 손등에 물을 떨어뜨려 미지근하다 느껴지는 정도의 온도, 즉 33도에서 35도 사이의 미온수로 얼굴을 적신다. 그 다음 순수 벌꿀 한 스푼을 손바닥에 덜어 양손으로 가볍게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바른다. 중요한 것은 문지르지 않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꿀을 얻는 듯이 가볍게 펴 바르고
주름이 많은 눈가나 입가에는 손으로 톡톡 두드리듯이 바른다. 그리고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 이 시간 동안 꿀의 영양 성분이 피부 속으로 스며들며 수분을 붙잡는다. 기다리는 동안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원을 그리듯이 가볍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흡수력이 높아진다. 5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헹구되 절대 문지르지 않고 물이 흘러내리듯 씻어내야 한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꿀 속 효소가 파괴되므로 반드시 미온수를 써야 한다. 헹군 후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얼굴을 톡톡 눌러 물기를 흡수시키되 절대로 비비지 않는다. 아침에 꿀 세안을 하면 하루 종일 피부가 편안하다. 밤새 회복된 피부에 꿀을 사용하면 불필요한 피지는 제거되고 수분은 지켜진다. 화장 전 단계로도 훌륭해서 파운데이션이 들뜨지 않고 하루 종일 촉촉함이 유지된다. 실제로 69살 이순자 씨는 평생 건조한 피부로 고생했지만 꿀 세안을 시작한 뒤 단 2주 만에 각질이 줄고 석 주째에는 화장이 자연스럽게 발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 달 반 뒤 그녀의 피부는 놀라울 정도로 매끈해졌고 손주의 돌잔치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꿀보다 더 따뜻했다. 꿀 세안의 효과는 피부 타입과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건성 피부는 하루 한두 번, 아침과 저녁으로 해도 좋다. 꿀의 보습력이 수분 부족을 채워주기 때문이다. 지성 피부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가 적당하다. 너무 자주 하면 번들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복합성 피부는 이마와 코처럼 피지가 많은 부위에는 얇게, 뺨과 턱처럼 건조한 부위에는 두껍게 바르면 균형이 맞다. 계절에 따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겨울에는 꿀의 양을 조금 늘리고 시간을 5분 이상 두면 좋고, 여름에는 꿀을 얇게 펴 바르고 3분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 봄과 가을은 그 중간쯤으로 하면 충분하다. 나이에 따라도 차이가 있다. 50대에는 일주일에 4번 정도, 60대 이상은 매일, 70대 이후라면 하루 2번이 좋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꿀의 천연 보습력이 큰 도움이 된다. 꿀 세안 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얼굴이 촉촉한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면 흡수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꿀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순수한 벌꿀을 선택해야 한다. 설탕이 섞인 인공꿀은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 24시간 동안 반응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돈 2,000원도 들지 않지만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보다 효과가 크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이다. 꿀 세안을 하루아침에 기적으로 기대하지 말고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피부는 정직해서 꾸준함에 반드시 반응한다. 거울 앞에서 한숨 대신 미소를 짓게 되는 날, 그것이 꿀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습관의 결과임을 알게 될 것이다. 피부 회복의 2번째 핵심은 밤의 시간이다. 낮 동안 자외선과 미세먼지, 스트레스에 시달린 피부는 저녁이 되면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내지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코코넛 오일이다. 코코넛 오일에는 라우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물질은 피부 장벽을 복원하고 유익균을 늘려 피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돕는다. 쉽게 말해 무너진 벽돌담 사이에 새 시멘트를 채워 넣는 것처럼 피부의 틈새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 인도네시아 전통의학 연구에 따르면 코코넛 오일을 꾸준히 바른 그룹은 피부 장벽 수치가 2배 가까이 상승했고 수분 유지력도 크게 개선되었다.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저녁 세안을 마친 뒤 수건으로 얼굴에 물기를 완전히 닦지 않고 가볍게 눌러 남긴다. 피부가 약간 촉촉해야 오일이 잘 흡수되기 때문이다. 손바닥에 코코넛 오일 반 스푼을 덜어 양손으로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얼굴 전체에 살짝 눌러 바른다. 문지르지 말고 손바닥에 온기로 스며들게 해야 한다. 눈가, 입가, 목까지 함께 발라주면 좋다. 이 부위들은 주름이 가장 잘 생기기 때문이다. 바른 후 10분 정도 기다리면 오일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표면을 보호막처럼 감싼다. 그 후 화장솜으로 살짝 눌러 남은 오일을 닦아내면 베개에 묻지 않고 피부는 밤새 보호된다. 여드름이 잘 나는 지성 피부라면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말고 건조한 부위만 선택적으로 바르는 것이 좋다. 코와 이마 같은 부위는 피하고 뺨이나 턱선 위주로 가볍게 바른다. 일주일에 서너 번만 사용해도 충분하다.
반면 건성 피부는 매일 사용해도 좋고 겨울철에는 아침과 저녁 2번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코코넛 오일은 피부의 보호막을 다시 세워 차가운 바람이나 실내 건조한 공기로부터 피부를 지켜준다. 아침에 바를 때는 양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다. 너무 많이 바르면 화장이 들뜨기 때문이다. 코코넛 오일을 고를 때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정제된 오일은 영양성분이 줄어들고 효과가 떨어진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식용 코코넛 오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다. 한 통이면 석 달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이다. 향이 부담스럽다면 무향 제품을 선택하면 된다. 실제로 코코넛 오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 70살의 최윤희 씨는 50대 후반부터 극심한 건조로 고생했고 겨울마다 얼굴이 갈라질 정도였다고 한다. 수많은 고가 크림을 사용해도 효과가 없었지만 코코넛 오일을 사용한 뒤 단 일주일 만에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당김이 줄었다. 2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피부가 촉촉했고 3주째에는 각질이 거의 사라졌다. 한 달 반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녀가 젊어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웃으며 이제 코코넛 오일 없이는 못 산다고 했다. 그만큼 코코넛 오일은 단순한 보습제가 아니라 피부를 되살리는 복원제다. 다른 오일들과 비교해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진다. 올리브 오일은 무겁고 흡수가 느려 아침 사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아몬드 오일은 가볍지만 장벽 강화 효과는 떨어진다. 호호바 오일은 훌륭하지만 가격이 3배 이상 비싸고 아르간 오일 역시 고가라 지속적으로 쓰기 어렵다. 코코넛 오일은 그 중에서도 가격이 저렴하고 효과가 확실하다. 특히 라우르산의 함량이 높아 항균력이 뛰어나며 여드름균 억제 효과까지 있다. 계절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좋다. 봄에는 미세먼지가 많으므로 저녁에만 바르고 여름에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오일의 양을 줄인다. 가을에는 다시 반 스푼 정도로 늘리고 겨울에는 하루 2번 바르는 것이 좋다. 나이가 많을수록 사용 빈도를 늘려야 한다. 50대는 일주일에 4번 정도, 60대는 매일, 70대 이상은 아침 저녁 2번을 권한다. 코코넛 오일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피부 지지를 보충하고 탄력을 유지하게 해준다.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한 이들에게 코코넛 오일은 밤의 회복제이자 젊음의 방패다. 꿀세안으로 아침을 열고 코코넛 오일로 밤을 마무리하면 피부는 낮과 밤의 리듬 속에서 균형을 되찾는다. 단지 화장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젊음을 되찾는 길이다.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는 3번째 열쇠는 식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식초는 일반적인 조미료가 아니라 사과 식초, 즉 천연 발효로 만들어진 애플사이다 비니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안을 깨끗하게 마치면 피부가 중성 상태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피부는 건강할 때 약산성이다. 산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pH 값이 4.5에서 5.5 사이일 때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데 알칼리성 세안제나 비누로 세안하면 이 균형이 무너져 pH 값이 일시적으로 7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 순간 피부는 세균과 먼지에 취약해지고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어 모공이 막히기 시작한다. 결국 여드름과 염증이 반복되고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잃는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이 현상을 직접 확인했다. 65살의 박선희 씨는 평생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매일 비누로 세안을 했다. 피부가 뽀득하게 씻기면 기분이 좋았다고 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얼굴이 건조하고 붉어졌으며 입가 주변에는 잔잔한 여드름이 생겼다. 병원에서 여러 크림을 써도 효과가 없었는데 사과식초 세안을 시작한 뒤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피부톤이 고르게 밝아지고 붉은기가 줄었으며 여드름이 거의 사라졌다. 그녀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을 줄 몰랐다고 했다. 사과식초에는 아세트산이 들어있다. 이 성분이 피부의 pH를 자연스럽게 낮춰주며 살균 작용을 통해 모공 속의 세균을 억제한다. 또한 미네랄과 효소가 풍부해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준다.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정확해야 한다. 사과 식초 1스푼을 물 20스푼에 희석한다. 절대 농도를 높이면 안 된다. 너무 진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다. 세안을 마친 후 화장솜을 이 용액에 적셔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닦아준다.
특히 코 옆, 턱, 입가처럼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는 한 번 더 가볍게 눌러준다. 그 후 헹구지 말고 자연스럽게 말린다. 식초의 향은 몇 분 안에 사라지며 피부에는 상쾌한 느낌만 남는다. 민감성 피부라면 처음에는 이 희석 비율을 더 낮추어 한 스푼의 식초에 30스푼의 물을 섞어 사용한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시작해 피부가 적응하면 매일 저녁 사용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사과 식초 세안을 한두 번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피부가 새로운 균형을 되찾을 때까지 매일 반복해야 한다. 보통 3주가 지나면 피부의 유분과 수분 비율이 안정되고 피지가 줄어들면서 모공이 눈에 띄게 작아진다. 한 달이 지나면 색소 침착이 옅어지고 거치던 피부결이 매끄럽게 정리된다. 사과 식초는 자연의 화학이다. 인공적인 성분 없이 스스로의 산도를 조절하게 만든다. 인공 토너나 알코올 함유 제품은 즉각적인 상쾌함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든다. 반면 사과 식초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의 본래 리듬을 회복시킨다. 봄과 여름에는 주로 저녁에만 사용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아침에도 소량 사용할 수 있다. 햇빛에 바로 노출되기 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함께 발라야 한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름에는 식초의 양을 줄이고 겨울에는 조금 늘려도 된다. 식초는 냉장 보관하면 향이 오래 유지되고 산도 변화가 적다. 사과 식초 세안은 단순히 피부를 닦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피부의 화학을 되돌리는 의식이다. 깨끗함이 아니라 균형, 강한 세정이 아니라 부드러운 조화. 그것이 사과 식초가 가르쳐주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결국 피부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을 때 가장 건강하게 빛난다. 피부를 망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습관이다. 아무리 비싼 제품을 써도 잘못된 생활 습관 하나면 모든 노력이 무너진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 속에 피부 노화의 씨앗이 숨어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뜨거운 물 세안이다. 사람들은 뜨거운 물로 씻으면 노폐물이 더 잘 제거될 것이라 믿지만 사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인 피지막을 녹여버린다. 이 피지막은 피부가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다. 보호막이 사라지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피부는 건조해진다. 특히 겨울철에 뜨거운 물로 얼굴을 자주 씻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당기는 느낌이 심해진다.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는 것이 가장 좋다. 33도에서 35도 정도의 온도는 피부 단백질을 변성시키지 않으면서도 노폐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미지근한 물에 익숙해지면 피부는 점점 스스로의 수분을 지켜낸 힘을 되찾는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강한 세안제 사용이다. 거품이 풍성하면 깨끗하게 세정될 것 같지만 거품이 많다는 것은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다. 이 성분은 피부의 천연 유분을 모두 없애버린다. 처음에는 개운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당기고 따가워진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한 세안제는 치명적이다. 세안제를 고를 때는 약산성, 저자극, 무향료 등의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피부가 약산성을 유지할 때 유익균이 살아남아 자연스러운 방어막을 만든다. 세 번째는 과도한 각질 제거다. 피부가 거칠어졌다고 느낄 때마다 스크럽 제품이나 필링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각질은 피부를 보호하는 마지막 장벽이다. 그것을 무너뜨리면 오히려 수분 손실이 심해지고 자극에 민감해진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아주 부드러운 제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다. 특히 50대 이후의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매일 각질 제거를 하면 미세한 상처가 누적된다. 이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면 주름과 색소 침착으로 남는다. 각질 제거 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해줘야 하며 꿀세안이나 코코넛 오일로 진정시키면 피부가 훨씬 안정된다. 네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는 수건으로 얼굴을 세게 문지르는 것이다. 수건의 섬유는 육안으로 보면 부드러워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날카로운 돌기처럼 생겨 있다. 그것으로 얼굴을 문지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상처가 수천 개씩 생긴다. 매일 반복하면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탄력을 잃는다. 세안 후에는 수건을 얼굴에 가볍게 눌러 물기를 흡수시켜야 한다.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 닦는 것이 정답이다. 수건은 가능하면 면 100% 소재를 사용하고 일주일에 2~3번 이상 세탁해야 한다.
젖은 상태로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해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습관이 바로 세안을 너무 자주 하는 것이다. 하루 3번 이상 얼굴을 씻으면 피부의 유분이 지나치게 제거되어 건조함이 심해진다. 세안은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이면 충분하다. 땀을 많이 흘렸거나 먼지에 노출된 경우를 제외하면 물로만 가볍게 씻는 것이 좋다. 피부는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너무 많이 개입하면 오히려 균형이 깨진다. 결국 피부 관리의 핵심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다. 화려한 제품보다 올바른 습관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뜨거운 물 대신 미온수, 강한 세정 대신 부드러운 세정, 문지르기 대신 눌러닦기, 과잉 대신 절제. 이 4가지 원칙만 지켜도 피부는 놀랍게 변한다. 깨끗함은 순간이지만 균형은 평생이다. 아름다운 피부는 화장품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다. 피부를 진짜로 바꾸고 싶다면 겉에서 바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피부는 몸 안의 건강을 그대로 비춘다. 속이 메말라 있으면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효과가 없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한다. 피부는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C, 그리고 물. 이 4가지가 피부 회복의 근본이다. 단백질은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재료다. 닭가슴살, 달걀, 콩팥, 두부 같은 식품을 하루 3끼에 고르게 포함해야 한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는 얇아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 오메가3 지방산은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 수분을 붙잡는다. 연어, 고등어, 아마씨유,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의 유분과 수분 균형이 맞춰진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돕는 필수 영양소다. 하루 1개의 귤이나 반컵의 블루베리, 그리고 신선한 채소 1접시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물은 그 모든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다. 하루에 적어도 8잔 이상, 아침에 1잔, 식사 전후로 1잔씩 나누어 마시면 피부가 스스로 빛을 되찾는다. 그러나 영양소를 한 번에 바꾸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3주 계획을 제안한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피부와 몸을 함께 변화시키는 습관 만들기다. 첫째 주에는 물과 수건부터 바꾼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고 수건은 부드러운 면 소재로 교체한다. 세안 후 문지르지 않고 얼굴에 가볍게 눌러 물기를 닦아낸다. 하루 동안 물을 8잔 나누어 마시고 자극적인 음식 대신 따뜻한 국물이나 과일을 섭취한다. 단지 이 변화만으로도 피부는 훨씬 편안해진다. 둘째 주에는 꿀과 코코넛 오일을 더한다. 아침에는 꿀 세안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세안 후 코코넛 오일로 마무리한다. 일주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표면의 각질이 정돈된다. 이 시기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매일 섭취하고 짠 음식이나 카페인을 줄인다. 피부는 음식의 염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셋째 주에는 사과 식초와 균형 잡힌 식단을 더한다. 아침 세안 후 희석한 사과 식초 토너로 얼굴을 닦고 하루 한 끼에는 생선이나 두부, 아보카도 같은 좋은 지방이 포함된 식사를 한다. 밤에는 코코넛 오일을 바른 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 시기부터는 피부톤이 균일해지고 모공이 정리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3주를 넘기지 못하지만 이 시기를 통과하면 새로운 습관이 몸에 자리 잡는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다. 일주일을 건너뛰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피부는 우리의 반복을 기억한다. 꾸준한 습관은 피부의 세포 리듬을 안정시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뒤까지 영향을 남긴다. 특히 70대 이후의 사람들은 체내 수분 유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점심에는 단백질을 중심으로 저녁에는 오메가3이 풍부한 음식을 챙긴다면 그것만으로도 피부가 부드러워진다. 이 3주의 변화는 단순히 피부 관리법이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세포 하나하나가 새로운 기억을 배우듯 피부 역시 건강한 습관을 학습한다. 그리고 그 습관은 결국 얼굴에 드러난다. 거울 속의 피부가 반짝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깨닫게 된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일상의 선택에서 온다는 것을. 피부는 나이를 말하지 않는다. 습관이 말할 뿐이다. 내가 55살에 거울 앞에서 절망했던 그날, 세상은 나에게 늙었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른이 된 나는 그때보다 더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만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얼굴은 전혀 다르게 변한다. 우리는 늘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진짜 해답은 우리 안에 있다. 피부를 바꾸는 것은 새로운 화장품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이다. 아침에 꿀세안, 저녁에 코코넛 오일,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의 사과 식초 관리. 그 단순한 루틴이 쌓여 피부를 되살리고 마음을 젊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 정말 그렇게만 해서 가능합니까? 나는 미소 짓고 말한다. 당신이 믿으면 됩니다. 믿음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변화를 만든다.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어느 날 거울 속의 얼굴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느끼는 기쁨은 화장품으로는 얻을 수 없는 성취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배우는 과정이다. 젊음은 피부의 탄력에 있지 않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태도에 있다. 매일 밤 자기 전 손끝으로 얼굴을 쓰다듬으며 오늘도 잘 지냈어 라고 말해보라. 그 한마디가 피부의 기억이 된다. 스트레스로 잔뜩 굳었던 얼굴 근육이 풀리고 표정이 부드러워진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 얼굴은 어느새 당신의 마음을 닮는다. 피부는 마음의 거울이다. 나를 미워하면 얼굴은 닫히고 나를 사랑하면 얼굴은 열린다. 진짜 동화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만들어진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자신의 피부를 소중히 대하는 사람, 그 얼굴에는 시간이 머문다. 나는 내 인생 후반부를 통해 그것을 배웠다. 이제 당신이 그 길을 걷기를 바란다. 오늘 거울 앞에서 낯선 얼굴을 마주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피부는 언제든 새로 태어날 수 있다. 단 하루라도 늦지 않다. 아침에 꿀로 깨우고 밤에 오일로 감싸며 그 사이의 시간에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젊음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습관은 얼굴을 만든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빛나기를, 당신의 얼굴이 세월이 아닌 희망을 담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거울 앞에서 미소 짓게 될 그날, 나는 그 미소가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화장임을 증명할 것이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피부는 나이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습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단 하루라도 자신을 조금 더 아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젊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빛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